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비슷한 5천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00명 넘게 증가하는 등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현행 거리두기는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3, 4시간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국내 개발 PCR 시약도 오늘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갑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6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각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11%나 급증했다며 확진자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 70여 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양도세, 중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전국의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많게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며 오늘도 5천 명대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최다를 기록했고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가능성까지 위험 요인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6,917명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5천 명대로 2천 명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도 5천 명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방역 강화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고 감소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기는커녕 연일 역대 최다를 갈아치우며 9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9명 늘었고 대전과 오산의 군부대 두 곳에서도 감염이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업종별로 미세한 완화 조치를 고려할지 막판까지 고심 중입니다. 거리두기 최종안은 내일 발표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판독이 지자체에서도 가능해 기존 3에서 5일 걸리던 검사 시간이 4시간 내로 단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하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배포했습니다. 이 시약은 세계 최초로 알파와 베타, 감마와 델타는 물론 오미크론까지 5개 주요 변이를 한 번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원로인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0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했는데요.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원팀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밝게 인사한 이재명 후보는 복지 부문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가 애써 추진하던 신복지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게 됐다고 지표세웠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우리가 이제 8개 핵심 협약 중에서 7개를 우리 대표님께서 당대표로 재임하시면서 비준을 하는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 전 대표는 신복지가 중산층 수준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시켜온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고 김근태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 전 의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먹고 자고 자식 키울 걱정은 없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선대위는 이재명은 합니다를 대체할 새로운 슬로건 나를 위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지만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며 나라만큼 소중한 나를 위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은 새로운 슬로건이 이 후보의 취약층으로 꼽히는 2030을 공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 2박 3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에너지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최근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보수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구 경북 첫 행선지는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공언하며 K-원전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을 겨냥해 탈원전만 주장하던 이 후보의 말은 매번 바뀐다고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앞으로 다른 길을 갈 것처럼 말했습니다. 왜 과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탈원전만이 정답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요. 탈원전 때리기로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보수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윤 후보는 바이오 신약 개발 산업 육성 등 경북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최근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의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 나라 경제와 외교 안보 정부를 망쳐놨다며 여권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행사장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우리공화당 측이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의 개인정보도 조회했다며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영장을 집행한 사안이지만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회는 오늘 법사위를 열어 공수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선 지난 9월과 10월에 총 3회, 김 씨에 대해서는 10월에 1회 조회해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그런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105명 의원 가운데 74%인 78명도 공수처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대권을 잡으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침묵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폐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노하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법사위를 열고 김준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통신조회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통화한 적도 없는데 공수처로부터 조회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 과정에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대상자가 참여 중인 대화방에서 대화가 이뤄졌다면 참여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공수처는 그간의 사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통화한 적이 없는데 조회됐다는 인사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신영장뿐 아니라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카카오 측은 영장 대상자가 속해 있는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 기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영장 집행이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의 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대부분의 통신 조회가 확인된 것도 의원 모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출입처의 단톡방에 참여하는 기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대규모 통신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수처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후보가 자신과 연이 닿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검사장이 막역한 사이여서 윤 후보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굳이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선 2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소개와 경찰 수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입니다.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 후보는 윤우진 관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울산 도심에서 영화에 나올 법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도주 차량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고 도심에서는 15발의 총성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은 실탄과 테이저건을 쏘아 검거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 승합차가 흰색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승용차는 경찰차를 밀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도주로가 또 막히자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급한 경찰이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합니다. 총알이 떨어진 경찰은 권총으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승용차를 향해 또 다른 경찰이 또 실탄을 쏩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조수석에 탄 여성이 총성에 놀라 문을 여는 순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아 운전자를 제압합니다. 도심에 울린 여러 발의 총성에 주민들은 한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길에고 어디가 다 기시고 총소리 듣고 나왔지. 사건의 시작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본 운전자는 다짜고짜 도주를 시작했고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4km가량을 도주하던 차량은
경찰과 40여 분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경찰에 포위됐습니다. 차 안엔 30대 운전자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약에 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순찰차 등 차량 16대를 파손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운전자는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확진자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다. WHO가 급격한 확진자 수를 비유하며 경고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하루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미국도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며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20만 8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 17만 9천여 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한 프랑스가 연일 급증세를 보인 건데 유럽 전체에서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208 000 Français qui ont été diagnostiqués positifs au Covid au cours des 24 dernières heures. J'ai fait un rapide calcul avant de vous rejoindre. Ça veut dire que 24 heures sur 24, jour et nuit, toutes les secondes dans notre pays, plus de 2 Français. 영국도 18만 3천여 명을 기록하며 국내 최다치를 경신했는데 지역별로 다른 방역 정책 탓에 구멍이 생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f you've got a business in Newport, you're going to see a lot of your customers going over the bridge to Bristol, which is only a 20-minute ride away. And then 미국 또한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26만 명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1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의 증가세가 심각한데 뉴욕에서는 2주 전보다 4배에서 5배가 늘었습니다. I'm highly concerned that Omicron, being more transmissible, circulating at the same time as Delta, is leading to a tsunami of cases. 다행히 이번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확진자 증가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WHO는 향후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제 재활용 쓰레기로 만든 의상과 패션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폐플라스틱이 먹을 걸로 바뀌는 아주 기발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커다란 비닐봉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이걸 가져갔더니 쌀 한 봉지가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지난해 5월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4kg 모아오면 쌀 1kg을 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자 쌀 소비와 환경 정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기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바다에 플라스틱 오염물질을 세계 2번째로 많이 배출한다죠. 이 프로젝트로 벌써 600톤에 가까운 폐플라스틱을 수거했다네요. 그런가 하면 돌이나 나무가 아닌 전혀 색다른 재료로 조각상을 만드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재료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 극동부 사하공화국. 설원 한가운데 놓인 바위 위 호랑이 가족이 위험을 드러냅니다. 아빠와 엄마, 새끼 호랑이들로 이뤄진 이 가족은 물론 조각상인데요. 한 예술가가 내년 호랑이의 해를 기념하려고 거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거름으로 코브라나 말, 원숭이 등을 조각해온 그는 안타깝게도 암투병 중인데요. 모두 이 호랑이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네요. 누군가 난데없이 내 집을 마구 무너뜨린다면 어떨까요? 지난 30년간 이 동물이 겪은 일인데요. 서식지 파괴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이 동물에게 선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집더미 속 엄마 품에 안겨있던 새끼 오랑우탄. 인큐베이터 속에선 자기 몸보다 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네요.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마트라 오랑우탄이 지난 성탄절 이브에 낳은 새끼입니다.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현재 야생엔 14,000마리도 안 될 정도로 개체수가 줄었는데요. 이번에 태어난 새끼 오랑우탄은 아마 성탄절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000년도 이후 학력 인구는 35만 명 감소했고 대학 학부 신입생은 24만 명 줄었습니다. 이런 학력 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원을 미리 감축하는 대학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충원율이 낮은데도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일반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령 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합니다. 대학별 성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각 대학이 곧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 개선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은 올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거쳐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257곳으로 내년 5월까지 정원 감축안을 담은 자율 혁신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대학 한 곳당 42억 7천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셈인데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인 대학은 최대 6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이 정원 감축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재정 지원은 중단됩니다. 수도권 대학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재외국인 해외 유학생 등 정원의 선발에 대해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한 시안을 바탕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기본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4년 전이죠. 혐오 시설이라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까지 꿇고 허가를 호소했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 학생들의 직업 교육을 전담할 국립특수학교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서울 강서구 주민들에게 발달장애 학생 부모들이 읍소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우리 국립대학의 특수학교를 부설을 하고자 했던 생각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 때문에 이제 모색을 하게 된 건데. 첫 결실을 본 충남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질 좋고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가 더 설립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특수학교 18개 설립을 공약했는데 현재 14개 특수학교가 개설됐고 1,717개 특수학급이 증설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장애 학생 부모들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복지가 아닌 권리 실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첫 삽을 뜬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4년 3월 정식 개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오늘부터 4년제 일반 대학에 대한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시 인원을 40%까지 확대하면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전체 정시 인원은 8만 4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처음 실시된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교차 지원이 늘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농촌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차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전략과 중심 과업 등 혁명적 중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편협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셨습니다. 북한은 2013년 농업개혁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경 개방이 지연되면서
식량난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정책 내용은 2019년 전원회의 때처럼 마지막 날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코로나19 상황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상 합의했다며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국은 홍콩 입법회를 친중파로 채운 데 이어 범민주계열 언론에 대한 압박도 재개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입장신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관계자를 연행하자 입장신문은 자진 폐간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기자협회장이자 입장신문의 부국장 론슨 찬의 집에 새벽부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을 내밀더니 그대로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신문사 사무실에도 경찰이 진입해 컴퓨터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홍콩 보안국은 범민주 진영 언론인 입장신문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편집국장을 비롯해 6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선동적 간행물 출판을 공모했다는 혐의인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立場新聞咧一向都係做專業嘅新聞報導，呢個係毋庸置疑，大家全世界嘅人都有目共睹嘅。無論係其他乜嘢罪名，其他東西都唔能夠改變呢個事實。 앞서 지난 6월 또 다른 민주 성향 매체였던 빈과일보가 폐간된 지 반년 만입니다. 입장신문은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실시간 생중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입장신문을 미국의 대리인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입장신문은 경찰이 전현직 임원을 연행하고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어제 스스로 폐간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6.6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 속에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과 호남 지역은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충남과 호남의 최고 15cm, 전북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은 1에서 5cm, 울릉도, 독도는 최고 4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과 제주 산지에 내리는 눈은 내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6.6도, 대전은 영하 2.9도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0.4도, 부산은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1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